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해설사, 그들의 역할은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만난 신중년들의 수다를 진행하는 윤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중년들의 도전, 수원 팔색길 해설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중년 시간을 함께 하실 두 분의 멋진 쌤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팔색길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용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내탄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팔색길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팔색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010년부터 수원에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 수원 시민들의 의견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3단계에 걸쳐 긍정의 숫자인 8개의 걷기 노선을 만들어 2014년에 완성했는데요. 수원시의 중앙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일색 모습길은 수원천과 서천을 돌아보는 코스로 맨 먼저 완성되었고요. 광교산 지기꾼이 나무하던 옛길을 따라 걷는 이색 지게길은 칠보산과 여관옥지, 황구지천을 잇는 서수원 권역의 삼색 매실길, 광교공원과 광교호수공원을 연결한 과거 여우가 살았다는 도심 속의 숲과 호수를 즐길 수 있는 사색 여우길, 영통공원과 영훈공원, 원철리천 등 영통 지역의 푸른 녹음 속을 도란도란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오색 도란길, 수원시의 외곽 경계를 돌아보는 육색 둘레길, 이렇게 6개의 길은 수원시의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요.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인 현능원, 지금의 육릉이죠. 그 참배를 위한 능행자길인 칠색 효행길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한 바퀴 돌아보는 팔색 화성 성곽길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수원 팔색길은 총 146km 정도 되는데요. 완주하시는 분들께는 팔색길 배지와 완주 인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팔색길 걷기에 대한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시정소식에서 팔색길 신청 문서 중에 있는 바로가기 주소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영애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수원의 상징인 팔달산이 사통팔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수원 곳곳을 연결해서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8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해설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용혜쌤은 지금 해설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고색 전통 농악 보존회라고 있는데요. 함께 장고를 배운 선생님들끼리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네. 그중 한 분이 팔색길 해설사 모집 정보를 올려줘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살지만 수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수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우와, 그 해설사 과정 배우는 건 어렵지 않으셨나요? 수원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를 주중에 7일 정도 하고요. 토요일은 팔색길 코스를 직접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는 교육을 8일 정도 합니다. 또한 토요일에 다 돌아보지 못한 팔색길 코스를 그룹을 지어서 또는 개인적으로 모두 완주를 한 후 보고서 작성과 시연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교육받는 쌤들과 함께 하다 보면 수원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차츰 알게 되고 또한 꾸준하게 걷기도 하다 보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쌤들과의 친분도 생겨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 주로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문이 좀 많아요. 네네. 네. 3월부터 11월까지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토요일마다 3코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9코스가 되는 거죠. 보통은 12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코스인데
코스 사정상 4시간 혹은 5시간 조금 긴 오. 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오, 꽤 거리가 있네요. 네. 순남쌤은 어느 길 나가보셨어요? 예, 저도 수원에 오래 살긴 했어도 지난해까지 직장 생활을 해서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올해 우연히 신중년 이모작센터를 통해서 팔색길 중에서 수원 성곽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그때 마침 영애쌤이 해설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스치면서 지날 수 있는 것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하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성곽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창룡문이 나오는데 거기 성문 왼쪽에 성곽을 지은 실명 이름판이 새겨진 걸 보고 그 시대에도 실명제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곳곳에 정조의 효신과 애민정신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혹시 순남쌤도 해설사 도전하고 싶으신 건가요? 매력 있는 일인 것은 확실한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먼저 부담 없이 설명해주고 싶어요. 주로 해설 듣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영애쌤 그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네. 해설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입니다. 에피소드라면 수원 팔색길 중 팔색길인 화성 성곽길이 있는데요. 화성 성곽 중에 방아수리정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앞에 용현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혹시 윤디님과 순남쌤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방아수리정 그 앞에 그 맨날 돗자리 깔고 네네 맞아요. 그곳입니다. 연못이 있는 거기서 그렇게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었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네. 네. 그곳 이름이 용현이라는 연못인데요.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연못에 살고 있는 이무기와 한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팔색길 교육을 받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화성 성곽을 돌면서 해설 공부하던 거를 애들에게 들려주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방아수리정에 도착해서 용현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해줄 때 용현의 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기가 승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저와 저희 아이들도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이무기가 정말 승천하려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 물을 정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곳을 지나면서 해설할 때 참가자들에게 전설과 함께 들려드리면 참가하신 분들이 모두 즐거워하십니다. 몰랐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이모기가 승천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런 기회를 줬나 보다. 그러니까요. 저희 집 근처는 모수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일부분이지만 자주 산책 가는 길인데 그 서호천 따라서 걷는 길이라 새도 많고 오리도 많고 꽃들도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혹시 두 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 길을? 네. 모수길은 수원시의 물길인데요. 광교산 헬기장 근처와 절터 약수터 근처에서 발원한 물길이 파장동을 거쳐 서호천으로 흐르는 물과 광교 저수지를 거쳐 수원천으로 흐르는 물길을 모수길이라고 하는데요. 모수라는 이름은 삼한시대 중 만해 54개의 부족국가 중 모수국이란 나라가 이곳 수원에 자리 잡고 있던 것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고구려 때는 매월군, 통일신라 시대는 수성, 고려 시대에는 수주라고 불렀으며 1271년 원종 12년에는 수원도호부라고 수원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는 화성유습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수원군, 수원부, 수원면 등으로 불리고 1949년 8월 15일에 수원시로 승격되었지요. 지금은 수원 특례시가 되었죠? 네네. 네네.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물벌이란 뜻인데요.
모수는 벌물이라는 뜻으로 글자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수길은 광교산과 서호천, 수원천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역사 라디오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순난쌤은 또, 네. 모수길에 광교 수변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저는 몇 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물과 산이 어우러져서 사계절이 항상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네.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길이 있을까요? 아, 네. 모든 길이 다 좋지만 그래도 수원하면 화성 성곽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계절 불문하고 여름엔 좀 뜨겁긴 하지만 화성 성곽의 바깥쪽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언제든 좋아요. 성곽 안쪽 길을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쪽 길하고 바깥쪽 길, 그러니까 성곽을 따라 걷는 게 그것이 안쪽 길이고 네. 바깥쪽은 그 성벽 밑으로. 아래쪽으로 네네. 걷는 게 바깥쪽인데 네. 바깥쪽으로 걷다 보면 성곽의 전체적인 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차 다니는 길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차 다니는 길이 있는 곳은 이제 다시 성곽으로 올라가서 건너서 네. 다시 하면 되는데 아, 그곳은 장안문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네네네. 네, 순남쌤은 네. 저는 팔색길을 다 가보질 못해서 그래도 한 곳을 선택하라면 저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이 있는 화성 성곽길을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화성, 성곽. 네, 꼭 한 번씩 둘러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수원에 살면서 이 화성이 있는 거가 약간 좀 뿌듯한? 네, 그런 게 조금 자랑거리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해설사 하시면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많아서 온전하게 즐기시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사실 수원 팔색길 해석사의 역할은 수원 팔색길의 길 안내가 주 목적이에요. 함께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원 특례시를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수원에 대해 알고 또 수원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역할인데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식물과 수원시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해설사 쌤들이 아는 만큼만 안내해주는 것이라서요.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팔색길 걷기 나가셨다가 낙엽을 이용해 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보여주셨어요. 단체로 사진도 찍고 뭔가 체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팔색길 해설사 쌤들 중에는 숲 해설사 쌤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걷다가 나무와 꽃, 자연을 접하게 되어 재밌는 생태 체험도 하면서 진행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숲 해설사 자격은 없지만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생태놀이 지도사 교육을 이수했어요. 작년 2022년에는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팔색길 걷기가 있었는데요. 광교산 자락 코스인 제2색 지게길을 걷는 중 떨어진 도토리를 이용해서 팽이놀이를 했었어요. 참가하신 쌤들이 모두 신중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좋아라 하셔서 저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추억의 놀이니까 그렇죠.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서로 이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화성 성곽길을 걸을 때 휴식 시간에 잠깐 땅바닥에 피어있는 크로바 꽃으로 팔찌하고 반지를 만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많이 해봤던 건데 옆에 계시던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처음 만들어 본다고 굉장히 신기해하시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해봤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반지 네. 만들고, 막 팔찌 만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또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네. 지금 저는 신중년들의 도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두 분도 다른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는 것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좀 더 알고 싶고 또 이렇게 예쁜 하트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도 싶고 그래요. 바리스타 배우셔야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라디오 바리스타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 이야기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 그게 끝났고, 신중년 센터에도 그 자격증 코스가 있긴 있어요. 네. 저도 관심이 급 관심이. 한번 도전해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2019년도 팔색길 해설사 도전 이후에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생태노래 지도사, 또 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 가공 기능사, 그리고 수원 수목원 서포터즈를 지원하여 수원 수목원 시민 해설가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그때를 위해서 영어 회화에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영어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걸 알고 보니까 가능해요. 그 챗 GPT에서 네. 바로 그냥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한 거만이라도 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회사원이신데 또 이 해설사 일도 하시고 엄청 바쁘게 지내시는 거네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지금 이 라디오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들 진짜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이거저거 막 도전하는 것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팔색길 해설사에 도전하실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수원 팔색길 해설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수원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꾸준한 걷기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팔색길 해설사 도전이야말로 스스로의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또 건강을 지켜야 할 우리 신중년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운동도 되고. 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원 팔색길 해설사라는 직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집 근처부터 관심을 갖고 걸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한번 꼭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두 분도 오늘의 이 새로운 경험이 좋은 도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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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중년들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